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대급 지상군이 동원되어 상대방의 전초기지, GP를 공격하고 점령전을 펼치며 전차와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파키스탄 간 충돌보다 규모가 큰 전투로 평가됩니다. 특히 태국군은 한국이 수출한 KGB 활공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캄보디아군 육군 8사단, 9사단 지휘부를 초토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에 KGB와 MK-80 계열 항공폭탄을 장착하고 캄보디아군 제8사단과 제9사단의 지휘부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 정밀 공습으로 두 사단의 지휘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고위 지휘관 다수가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최근 한국민주당 소속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의원이 미국을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하원 의원 15선 30년 경력 행사에 참석해 종전선언법 지지 등 반트럼프 성향의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하원 의원은 친북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두 차례 발의한 인물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관세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행보는 외교적 민감성을 간과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정 운영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연 이들이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는지 아니면 개인적 소신만을 내세웠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중국 공군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 등 총 3척의 군함이 스시마 해협을 통해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스시마 섬과 일본 규슈 사이의 스시마 해협을 통과한 이 군함들은 장기 체류를 시사하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계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달간 동해의 진입 빈도를 줄였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이스탄불에서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간 핵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우리의 고유 권리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존의 이를 억제해온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재 노력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24일 프리아비아르 사원에서 시작된 총격전은 점차 확대되어 캄보디아군이 태국 영토로 진입하며 전면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7월 25일 캄보디아군이 남무현 지역 469고지의 태국군 전초기지 GP를 점령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군은 TA-15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대대급 병력을 투입했으며 태국군은 M60 및 TA-24 오플로셈 전차로 반격하며 치열한 전차전과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약 1시간 만에 태국군의 집중 사격으로 캄보디아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국은 15명의 사망자를, 캄보디아는 1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으나 캄보디아 측은 병력 손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태국군이 먼저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주석은 40년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권력 세습을 추진 중입니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세로 국민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분쟁의 배경과 향후 전개는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합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이스라엘군 보급소가 하마스의 로켓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로켓의 조악한 성능 탓의 공격은 보급소에서 260m 떨어진 곳에 착탄하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비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좌파 정권과 국가들이 하마스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협상 태도가 악의적이며 협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인질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렬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역 안정에 미칠 영향을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제재법 논의가 뜨겁습니다. 상원에서 러시아산 석유 및 에너지 구매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직접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법안 가결 일정을 보류하며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 방지국의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4개월째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에 부패 방지국을 검찰의 통제 아래 두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 법안을 최고 라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은 여전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전 총참모장, 현 영국 대사은 방어력 강화 없이 휴전을 시도하면 2034년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전략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며 젤렌스키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 중인 그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1100km 비행이 가능한 스텔스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은 저시인성 도료와 센진 2개를 장착해 빠른 속도로 장거리 목표를 타격하며 러시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 전자전 장비를 전진 배치하며 통신 및 레이더 교란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대비한 군사훈련으로 보입니다. 발트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태국군의 화력이 캄보디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24일과 25일 F-16 전투기를 동원해 마크 80 계열 항공폭탄과 한국산 KG-12 유도폭탄을 투하 캄보디아군 제8사단과 제구사단 지휘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 드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공습으로 캄보디아군 진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입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을 넘어 태국군을 선제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 측은 이를 부인하며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일당 독자의 의회는 태국이 먼저 침략했다고 비난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태국의 유세를 보여줍니다. 태국군의 T-84 오플롯 전차, 우크라이나산 T-80 개량형과 M-60 전차가 캄보디아의 T-55 전차를 격파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일부 캄보디아 전차는 날개 안정 철갑탄에 관통당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 분쟁의 뇌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프리아비아르 사원입니다. 이 힌두교 사원은 원래 태국 영토였으나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측량 오류로 캄보디아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사원 인근 국경이 분쟁의 중심지로 태국군의 순찰 경로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며칠 전 태국군 순찰대가 지뢰를 밟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캄보디아 측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신형 지뢰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의 목지로의 사건을 연상시키며 양측의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박격포 사격에 태국군이 전차로 반격하고 이어 전투기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원에서 60km 떨어진 총복 지역에서 캄보디아군 대대급 병력이 태국군 지피를 점령하려 했으나 태국군의 격퇴와 공습으로 실패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력 차이는 명백합니다. 태국, 인구는 710만 명, 캄보디아는 1700만 명으로 사바의 이상 차이 납니다. 인당 국민소득도 태국 6,000달러 대 캄보디아 1,500달러로 사바의 격차가 있어 전체 국력은 태국이 16배 우위입니다. 군사력 역시 태국 정규군 36만 명 대 캄보디아 13만 명, 공군 전력에서 태국은 F-16, 그리펜, 한국산 FA-50을 보유한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전무합니다. 경제 의존도도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고 캄보디아 북부 지역은 태국에서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습니다. 태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캄보디아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알자제라.com 한국산 KGGB 유도 폭탄은 GPS 유도로 70km 거리를 정밀 타격하며 태국 공군의 전투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유는 내부 정치에 있습니다. 훈센 주석은 40년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2017년 야당을 해산하고 2023년 아들 훈마네에게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이는 북한식 세습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합니다. 훈센은 태국 총리 패통탄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었으나 최근 태국이 캄보디아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훈센이 패통탄에게 국경 순찰을 비난하는 전화를 걸었고 녹취록 공개로 태국 내에서 총리 탄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석가들은 훈센이 권력 세습 고착화를 위해 태국을 적으로 만들어 민심을 전쟁으로 돌리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정부패와 독재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문제입니다. 베트남전 이후 동남아시아가 다시 전쟁의 포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중국의 베트남 침공 이후 오랜만의 대규모 충돌입니다. 태국군 훈련 사진이 아닌 실제 전장 사진이 쏟아지며 양측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